네,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 가장 궁금합니다. 너무나 바쁘실 텐데 이현주 최고위원님 긴급히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대법원 선고 이후에 의원총회도 긴급으로 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최고위원회 긴급히 네. 하셨겠네요. 네네네. 결론이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 어제 우리가 그 최상목 탄핵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딱 탄핵하니까 탄핵안 올라가니까 바로 사표를 내서 사표가 수리가 돼서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거 수리할 자격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덕수가 예. 사퇴한다고 기자회견만 하고 예. 정식으로 이제 그 자기 이 직위를 갖다가 그 내려놓지 않은 그 사이에 뭐 웃긴 자식이네. 네, 아주 웃기는 마음대로 거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이제 수리할 수는 그러면 있죠. 왜냐 법적으로는 자기 사표는 어떻게 수리했답니까? 자기 사표는 자기가 내고 가는 거죠. 자기가 그럼 이제 누가 그거를- 수리해요? 그건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두고 나가는 거죠. 그만두고 나가면 네. 대통령 권한대행 그 자기 사표를 자기가 수리를 못한다면 그야말로 정치 행위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권한이 끝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법률적으로 자정까지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뭐 어차피 뭐 탄핵 우리가 발의하고 이렇게 소추하는 것까지는 다 했으니까 의결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탄핵 헌재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사퇴해버린 거니까 우리는 뭐 목적을 달성한 거죠. 제가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저런 자들 진지하게 또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좀 봐줬잖아요. 그래도 이제 공정한 대선 관리가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사실 둘이는 세트라고 봐야 세트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둘에 대해서 사실은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방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조금 신중하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안 하고 지켜봤죠. 사실 이제 후보 입장에서도 뭐 후보가 이제 관여를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완전히 정식 후보 되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의 분위기도 너무 이렇게 이렇게 탄핵을 끝까지 이렇게 좀 지켜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출마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단호했죠. 단호하게 처리를 한 거죠. 자, 일단 이제 가장 시급한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고등법원에서 사건 번호까지 부여를 했더라고요. 일반적인 절차로 가면은 또 뭐 고등법원이 해도 제3고까지 가고 이러면은 한참 걸리죠, 한참.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더 빨리 막 해서 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을 다시 돌아오면 예. 송달이 돼야 되지 않았습니까? 송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선거 등록이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주말인가 그때부터. 그래서 본선거가 본격 시작이 되면 재판에 나갈 수가 없죠, 그죠? 예, 사실상 재판이 불가능하죠. 근데 안 나와도 없이 선고할 수 있다면서요.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이 기일들이 또 잡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기일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대법원은 언제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원래 전원합의체.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대법원 내규를 어겼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와라. 아니 지금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하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래? 그럼 없이 우리 선거해. 그렇게 해가지고 대법원 넘겨버리면 대법원이 또 바로 해가지고 6월 3일 아니 이전에 제가 다 하지 말란 말씀드릴 수는 법이었습니까? 없지만 이제는 의도를 알았으니까 예. 우리도 그 절차에 다 일일이 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을 갖다가 굳이 우리가 앞당기는 것을 우리가 협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응하지 않는 것이 그냥 최고의 전략입니까? 뭐 그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다른 그동안 전략은 있기는 예,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어제 법률위원회하고 법사위에서 검토를 다 해서 이것은 이제 선거 전에 결론이 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은 했습니다. 선거 전에 뭐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혹시 대법원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미쳐가지고 하니까 혹시 선거 전에 이재명 후보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는가 이걸 걱정 안 해도 그건 전혀 걱정 안 해도 그 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예.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되게 무리하게 판단을 9일 만에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류가 오고 가고 하는 건 한 39일 정도, 뭐 하여튼 40일 조금 안 되게 걸렸거든요. 그게 최단 기간이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고등법원도. 지금 많은 분들은 혹시라도 어떤 나쁜 짓을 저질릴지 모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일단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탄핵 카드는 검토 안 하십니까? 그거는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집권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걱정하는 그런 어떤 시간상의 문제는 뭐 초조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다 최악의 경우를 다 상정해서 시간 계산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많이 마음이 놓이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거에서 저는 또 그리고 선거 이긴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뭐 다 한덕수가 나오든 무슨 뭐 여기에서 9일 만에 그런 판단을 하든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도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구태여 이걸 결론을 이렇게 급하게 내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이게 내용이 뒤집히는 내용인데 어찌 그렇게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탄핵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다. 그냥 딱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시간을 맞춘 거죠. 그렇게 다 보고 있어서 이번 결론으로 인해서 딱 하나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 극우 쪽이 결집하는 뭐 힘이 좀 나는 소위 말해서 그런 계기는 좀 되지만 중도층이 흔들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란 세력이 집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기는 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긴 다음에 이런 지금 양상을 보면 만만치 않게 당선되자마자 계속 흔들어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 격차를 늘려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긴 다음에 집권한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좀 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개혁들은 정광석화처럼 하되 그러나 무리를 자꾸 일으키는 그래서 이 후보를 그러니까 당선자를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 이런 거는 주지 않고 우리가 아주 안정되게 쫙 가야 된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이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계획을 좀 짜야 된다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정광석화처럼 막 대법원 전원합의체 예전에 이런 전례도 없는 식으로 해서 결론 내린 것 분명히 이재명 후보를 파기환송이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딱 계획을 세워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네네. 그러면 그나마 이제 그 두 명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안 한 거죠. 전원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파기 자판을 할 수 없습니까? 네. 그래서 파기 자판을 못 한 네, 겁니까? 네. 저 어제 볼 때 저러다가 파기 자판 하지 않나? 어제 파기 자판은 못 하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 파기 자판은 안 되는 네, 거군요. 그렇게 한 못 사람이라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3시에 대법원이 딱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 사퇴하고 네. 이것도 지금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아닙니까? 뭐 이게 무슨 아주 뭐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짜진 않더라도 어떠한 공감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조희대, 한덕수, 윤석열 이 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심 안 되십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이제 내란 세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네. 내란 이렇게 했을 때 계엄 선포했을 때 혹시 대법원 쪽은 가담한 정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전에도 보면 되게 오랫동안 모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거대한 이 카르텔 속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거는 이제 수사를 나중에 제대로 해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 판결문을 읽을 때 그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목소리와 표정에 아주 결기에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등등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그 재판관들이 다 반대한 사람 2명 빼고는 다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이잖아요. 사람들이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사법제도의 어떤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가 집권한 다음에 고민할 문제고 또 이것은 이제 검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심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주권자의 국민이 뽑는 건데 대법원이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 재판은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거의 시작이 사실상 된 상태에서 후보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 달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이 난 거는 저는 이것은 선거에 개입한 거다 사실상. 그리고 굉장히 부실하게 했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9일 만에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물론 서류나 이런 것들이 넘어온 것은 한 30 며칠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어떤 지금 법원이 자신들이 마치 옥황상제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능가해서 자신들이 모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저는 법원도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워낙 국민들은 이번에 놀라가지고 아주 뒤통수를 세게 맞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이현주 최고위원님께서 국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마음은 정말 크게 놓입니다만 워낙 지금까지 했던 것이 상식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방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당선이 되면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이 허니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허니문 기간이 거의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흔들어댈 것이다. 자, 근데 이제 대선 후보 자격까지는 박탈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지금 이제 헌법 84조 그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서 소추가 어떤 것이냐, 네. 기소만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재판 자체가 정지되는 거냐 아직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논란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우리는 이거를 소추는 기소에 한정한다고 해석해 그래가지고 막 쫙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추는 기소에 한정한다라고 해석해서 그 뒤에 해버리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그 해석이 논란이 있으니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안을 제출을 해서 그래서 통과를 시키겠다. 다만 이제 그것을 마지막까지 통과를 시킬지 아니면 법사위까지 이제 놔둔 상태에서 거기까지 통과시키고 마지막은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통과시키고 뭐 그런 거는 좀 남아 있지만 그 법률안을 내야 되겠다. 그거는 결정을 했죠. 그러면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서 소추의 범위는 재판 정지까지 포함한다 이런 내용의 법률안을 만든다는 거죠? 네. 문구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소추라는 것은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 예를 들어서 기소하지 마라. 그 얘기는 일단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면 굳이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기소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지 말고 그래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걸로 흔들지 마라. 봐야죠. 적어도 이게 탄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은 못한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입법 취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라고 자꾸 하니까 그걸 또 명확하게 하는 법률안을 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법률안을 언제 통과시키느냐.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한덕수, 최상목 다 그만두면서 국무위원 수가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원래 15명 이상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뭐 11명 이상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누가 유권 해석을 내려줍니까?
뭐 그것도 만약에 굳이 유권 해석을 구하려면 헌재에다가 낸다든지 예. 해서 그 헌법의 해석을 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권한쟁의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할 수 있죠. 법률을 냈는데 그 법률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그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굳이 이 한 달 동안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겠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법안을 우리가 냈을 때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새롭게 뭐 낼 만한 법안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이제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니까요. 다다음 주인가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법, 그러니까 이 소추 문제에 대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몇 개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 그다음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하려면 국무회의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국무회의를 굳이 소집해가지고 그 논란을 벌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의결을 하는 이게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왔을 때 국회가 그 재의결하는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부분은 이제 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저는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도 이런 개혁의 대상 물론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법부도 역시 이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사법제도도 일정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다 이제 국민들한테 명분이 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만 한 그런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그리고 어떤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국민들이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하시겠지만 이 절차는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번 일은 우리가 예상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마음을 그렇게 먹은 이상 이렇게 일이 된 건데 또 이후의 상황들이라든가 이 법안을 내는 걸 비롯해서 우리가 다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맡겨두시고 예. 국민들은 뭘 신경 쓰셔야 되나 특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가장 근원적인 해법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예, 뭐 네, 이깁니다. 이게 뭐 의심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네, 그럼요. 내란 세력을 갖다가 뭐 한덕수가 나오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큰 프레임이 변하진 않는다. 내란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 이들을 권력으로부터 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처벌해야 된다. 이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세력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처벌해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밖에서 조금 생각이 중도적인 사람들하고 굳이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싸우다 보면 오히려 표를 잃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화가 많이 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표를 확장하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 경남하고 이쪽 부울경 쪽으로 내려갈 건데요. 여기 이런 분들 또 보수 성향의 분들은 조금 윤석열 이 내란 세력 안 된다 생각하지만 조금 우리하고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이 먹고 사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대세가 이재명 후보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차라리 열심히 밀어서 제대로 대한민국이 안정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잘 이렇게 부드럽게 설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표는 알겠습니다. 달아납니다. 네.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실 일이 참 많으실 텐데 이번에 그래도 선대위 규모를 보니까 참 보수라고 이렇게 분류가 됐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네. 아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훈훈했어요. 네. 또 더 들어오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미리 얘기해 줄 수 네, 있는 네, 그 없고 비밀인데 네,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경험으로 미루어 보셨을 때 이번에 이제 한덕수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이제 나오고 내일 모레 내일이구나 내일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문수나 한동훈 누가 된다면 시간이 없는데 단일화가 될까요? 그게 저는 오히려 이번 일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판결 때문에 단일화가 더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아니 김문수가 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동훈이 되면 한동훈이 그 뭐 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본선에서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원샷 경선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하자라고 하면 그 룰 자체를 동의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럼 한덕수는 어떻게 될까요? 출마할까요? 아니 이미 출마한다고 선언했으니 그게야 뭐 이제 국민의힘이 자기 모셔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지율을 했겠지만 생각하겠죠. 자기 무소속으로 지지율. 나오겠어요? 자기 지지율을 일단 볼 거고요.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지금 나오면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라붙고 막 할 텐데 그 사람들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관리를 하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지금 안에서 총리의 입장에서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양복을 쫙 빼입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 있을 때하고 이제 들판으로 나온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진다. 그 들판으로 나오면 이것은 정치력이 없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 나왔다. 응? 한덕수 정말 내란의 공범이고 이 모든 거에 사실은 배우 아닙니까? 윤석열이 뒤에 있고 그렇죠. 사실 윤석열 아바타예요. 윤석열 아바타. 그래서 이 한덕수 윤석열 아바타가 이번엔 나와서 한번 오지게 국민들 심판 한번 받아봐라.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눈이 커지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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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정말 저는 뭐 한덕수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래 해봐라 그랬는데 어제 조의대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법원 쪽도 상당한 어떤 그런 그 카르텔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예,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역이 사법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한덕수는 국민이 심판을 할 거고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선 기간 들어가면 너무나 바빠서 국회의원들 여의도 야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조의대와 관련해 가지고 12.3 윤석열 내란 계엄 당시에 사법행정회의를 그 시간에 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 1시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그 사법행정회의를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봤을 때 혹시 조의대가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뭔가 가담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청문회로 낱낱이 밝혀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네. 대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청문회 같은 거 할 시간 여력이 그거는 없지요. 조금 힘들죠. 국회가 열리기가 힘드니까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대선 끝나고 해야죠. 반드시 밝혀야 그럼요. 되겠죠. 그리고 수사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드는 게 그때 계엄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판사들에 대한 어떤 위협, 뭐 체포 또는 이제 뭐 암살 얘기까지도 좀 거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수사를 해봐야 이제 사실 여부가 밝혀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온 얘기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논란이 됐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계엄 포고문에 사법부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그죠? 그러면 이런 위헌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이런 내용들이 사법부 계엄 포고문에 실려서 떡하니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는 대법원은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일이 뭐냔 말이에요. 이때까지 사실 제대로 그 판사를 위협한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엄 과정에서 체포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에도 보면 계엄 포고문에도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어떤 침해가 분명히 있는데 이 대법원이 돼가지고 사법부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별로 얘기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마치 엄청난 자신들이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거 격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다. 응? 국민들이 다 판단할 겁니다. 그럼요. 이현주 최고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면 사법 카르텔 척결 특위위원장님 뭐 이런 거 좀 맡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는 사법부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네. 잘 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은 또 연줄이 있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사법부에 있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있은 지 좀 오래됐더라도 사법부의 이 어떤 기능과 이런 걸 잘 알아야 되죠. 예. 저는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법원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네, 계속 기업에서만 있었던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조금 어둡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일로 잘해 주시길 네, 바라고. 네, 이제 대선 기간 이 선거가 있는 때는 후원 그 금이 3억까지 되잖아요. 그럼요. 네, 말씀 저는 여기 잘해주셨어요. 나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네, 네, 항상 네. 그런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 정치 문화가 제대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그 정치하는 분들에 대한 후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들도 이거 좀 뭐 쑥스럽고 막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그럼요. 하라고 만든 거고 네. 세금으로 다 보전해 주잖아요. 네, 네, 네. 후원 계좌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이럴 때 왜 우리가 후원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저기 나오네요. 예. 네. 기업은행이고요. 그때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총선 때 날짜예요, 저게. 2024-0410. 그렇군요. 네, 2024-041000. 그렇게도 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 기업은행 해주더라고요. 계좌번호를 딱이네요. 후원 많이 기억하기도 해주시고 쉽고. 예. 제가 이번 선거 때 지방도 많이 다닙니다. 부울경하고 또 사실 이틀 전에도 제가 안동에 가서 또 특강을 했었고요. 안동대학 가서. 그래서 이 경북도 가끔 가고 어쨌든 영남 지역을 많이 도는데요. 주로는 경남하고 부울경 이쪽을 좀 돌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영남 지역 쫙 돌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뭐 자잘하게 돈이 다 듭니다. 가서 저도 어디서 자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이제 정치자금, 후원금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은 대선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1억 5천에서 올해는 3억까지 가능한 거죠. 1억 5천은 다 찼지요? 제가 아직 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유가 많이 남았으니까 네, 사람들이 다 찾겠지 생각하고 신경 안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돈 넣었는데 안 들어갈 때까지 네, 챙겨주십시오. 이현주 네. 의원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